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사람 장자에게서 그 행복의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자에게 배우는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쓰신 한양대학교 중국어학과 이인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행복한 사람 장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정말 장자는 행복하게 사신 분인가요? 장자가 살던 시대가 중국 장국시대 중반기인데요. 예. 그 당시는 전국시대 통틀어서 약 한 220여 차례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년 남자 대부분이 전쟁터에 투입될 정도로 치열한 그런 그 경쟁, 예. 그리고 굉장히 그 힘든 사회였거든요. 예. 그런데 장자라는 책을 보면 장주는 굉장히 여유 있고 그런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장주는 굉장히 궁핍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주라고 하시는데 바로 장자의 이제 본명이 장주인 예. 거죠? 예. 우리는 보통 장자, 노자, 공자 이렇게 하는데 자는 원래 선생님의 뜻이고요. 예. 본명은 장주. 아, 예, 예. 그 주나라 할 때 주자입니다. 아, 예. 장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주란 사람은 그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장자란 책에 근거하면 몰락한 귀족 출신.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장자한테 이름을 갖다 주라고 지어준 것 자체가 굉장히 범상치 않거든요. 예. 좀 배운 집안이었다는 거죠.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름은 참 무성의할 정도로 지었어요. 일단 우리가 아는 공자라는 분도 실은 이름이 공부 아닙니까? 예. 부가 언덕배기 구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부모가 그 고향 근처에 니구산이라는 데 가서 기도를 해서 공자를 낳았다. 그래서 공부, 언덕구. 공자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앞뒤 짱구여서 예. 언덕까지 생겨서 공구다. 이런 식으로 진 거죠. 또 공자 아들도 또 뭐 공리 아닙니까? 리는 잉어리인데요. 예. 공자가 아들 낳으니까 그 공자가 성인이신데 아들 낳았으면 이름 좀 멋있게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 아들 낳았다니까 노나라 군주가 잉어를 선물했어요. 예. 잉어가 잉어리거든요. 잉어리. 예.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하게 그러네요. 이름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비해서 장자는 장주. 예. 주라는 게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글자거든요. 주나라 주자니까. 맞아면 중국의 맞아면 태평성대 하나가 서주 시대거든요. 주나라. 예. 그 다음에 또 그 주나라의 그 문왕이 주역을 갖다가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주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고 멋있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걸 지어준 거로 봐서는 상당히 좀 배움이 있는 집안에, 다만 장주가 그 생활했던 걸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쌀대박 꾸러 갔고, 근데 친구가 내가 이제 봄에 갔는데 가을에 내가 세금 다 받고 왔으면 곡식 거두면 그때 주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죽을 지경이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장주가 그 수레바퀴 패인 물에 지금 물방울 몇 개 연명하는 그 붕어 얘기 같은 우화를 통해서 풍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나라 왕, 양의왕을 찾아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어디 구청장, 시장만 찾아가도 말이지, 그냥 분장하고 뭐 양복 입고 막 갈 텐데, 장주는 그냥 평소에 입었어도. 근데 이게 다 헤어지고 떨어지고, 신발도 그냥 밑창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덜렁거리니까 한섭지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양나라 왕을 찾아간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 양나라 왕이 보니까, 하다 한 대 보이니까, 선생,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어쩌다 그런 지경이 되셨소? 예. 그러니까 장주가, 제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그러나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이런 게 내가 피곤한 거지, 결코 궁핍한 건 아니다. 그 정도 그런 자신감을 가졌죠. 예. 그런 얘기를 보면 장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묘사를 보건데 굉장히 우리 현재 관점으로 보면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데 예. 그러나 속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런 건 자발적인 가난으로 받아들이고 예. 나는 내 삶을 자유롭게 살겠다. 거기서 행복을 찾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 온나무 과수원의 관리도 했었죠. 예, 관리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호구지책으로 한 거죠. 예. 호구지책으로. 근데 온나무 과수원이 뭐 대단하다고 그게 뭐 관리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 당시 옷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소재 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옷으로 이런 그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걸 칠하면 내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이 안 먹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모양도 좋고 그러니까 옷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고 잘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는 당장 있어야 돼요. 그게 또 그 당시 뭐 온나무 1000일학만 있으면 후작이 부럽지 않다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자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당연히 관리원을 뒀을 것이고 장주가 거기 관리원 노릇을 했었어요. 예. 우리가 그 성인의 채취가 그리운데 온나무 과수원의 관리를 한 걸로 볼 때 그 신체적 특징이 옷은 적어도 타지 않으셨던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주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예. 장주는 나 굶어 죽을 않을 정도로만 벌고 그저 가릴 정도로만 옷을 입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아니면 무슨 사업체면 사업체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 하루 세 끼만 나 먹으면 된다. 나 옷은 몸만 가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직장 생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주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그렇게 정말로 무욕의 삶이 가능한 것인지. 예. 그게 이제 장주 본인도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랑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예. 장주 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예. 그러나 최대 한도로 억제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집착하지 말고 무리하게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무리하게만 하지 말라. 무리하게만 하지 말라.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순리대로 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장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재물이 나한테 오게 될 때는 막아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재물이 또 어느 순간 돼서 나갈 때 내가 아무리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나한테 왔다 해서 기뻐하지도 않은 거예요. 장주는. 왜냐하면 이게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와도 기뻐하지 않고 사라져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무심이나 무욕의 경지가 되니까 그런 신외의 무물, 내 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바로 장자라는 책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예. 장주의 대변인일 따름이지 제 얘기하는 건 예, 없습니다. 그 장자라는 책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장자라는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장자책은요.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3부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내편은 나름대로 소요유부터 해가지고 응제왕까지 예.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체계가 있는 서술이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장주의 본인의 저서다, 저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편과 자편은 장주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왜냐면 썼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왜냐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써서 뭐 저작권을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제자한테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은 제자나 그 제자의 제자 혹은 제자의 추종자 장주를 말하자면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음. 근데 어쩔 땐 좀 애매하기도 하고 감을 잡기가 힘드니까 본인이 이해한 바를 풀어서 또 글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장자란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자 본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장자 학파의 그렇네요. 종합 저작이다. 아,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예.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황당하기도 하고 SF 어, 소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장자 얘기 나오면 흔히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비꿈 이야기. 나비꿈,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장주가 낮잠을 잤어요. 낮잠 잤는데 우리도 왜 잠자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꿈속에 예. 다른 사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침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거예요. 나비. 그래가지고는 그 꽃 사이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한가하고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나비인지도 몰랐죠. 나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자기는 나비가 아니라 장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웬 나비 꿈인가? 내가 어저께 무슨 아바타 영화를 봐서 그런가?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장주는 철학가고 사상가니까 그러면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건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예. 그게 바로 그 핵심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주는 이제 거기서 그쳤으면 이렇게 화제가 안 되겠죠. 예. 그냥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왜 인간이 인간 본위로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나비 본위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역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바로 예. 거기서 소위 유명한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진행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등심, 삼겹살, 왜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회, 이런 거. 근데 장주가 묻잖아요. 사슴도 그런 걸 좋아하는가? 사슴은 풀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예. 지네는 뭘 좋아하느냐? 지네는 뱀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인간 본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은 스키 타는 곳에서 오래 있거나 이러면 관절염 걸리고 쑤시잖아요. 목목해지고. 그러나 지렁이도 그러한가? 사람이 높은데 올라가면 현기증 나고 힘들잖아요. 원숭이도 그러한가? 그러면 누구의 거처가 정답인가? 또 사람들이 미를 판단할 때도 미인, 미녀 그냥 미인, 미녀 그냥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미인, 미녀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가서 갈매기한테 가면 갈매기가 미인, 미녀가 그럼 우리 인간 관점이지. 갈매기 다 도망가고 그렇네요. 연못으로 가면 물고기들이 다 예. 도망가서 숨어버린다 이거예요. 예. 미의 기준이 무엇인가? 상대주의적인 그런 관점.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자연 보호라든가 자연과 공존해야 된다든가 이런 지금 화두가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2500년 전에 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렇죠. 장주가 그런 생각을 예, 우리한테 장주는 씨앗을 그렇게 뿌렸네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장주의 생각이 그래서 21세기에 그대로 와도 사실 우리에게 이제 어필하는 게 바로 그런 그 예, 역사적 저기 어떤 우리 옛말에도 한계를 있지만, 뛰어넘는 옛말에도 있지만 검은고를 탈 때 검은고 줄이 잘 이렇게 돼 있어야 잘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검은고 줄을 갖다 가령 악교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게 튕겨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 우리가 사자성어로 교주고슬이다 그렇죠. 이런 말 예, 하는데요. 예. 2500년 전 장자 얘기가 현재 우리한테 어떻게 다 100%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는 사실 그 당시 시대 배경이나 그 사람이 처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어떤 특수성의 제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나 고전이라는 것이 왜 고전이냐 하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특수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는 대단히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도 그런 그 장자나 장주의 이야기 들으면서
말하자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서 규감으로 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그 그렇죠. 다른 예, 태도가 예.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장주가 생각하는 행복, 장주가 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주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삶은 어떤 겁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5가지도 많으니까 그냥 딱 2가지로만. 왜냐하면 절요. 그러니까 만약 욕심을 좀 자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여유. 그래서 절제와 여유 이 2가지가 행복의 그 요건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주 여기 한국 경제 TV니까 여기에 맞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자, 우리 저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거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뭐 나보다 뭐 하고 어쩌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죄악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죠. 돈은 일종의 우리가 삶을 사는 수단이나 방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막상 쓸 때가 되면 돈 버느라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병나서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버느냐? 그렇게 벌어서 평생 쓰지도 못할 거면서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제를 하라는 거죠. 어느 예. 정도. 왜냐하면 장자 장자 그 나오는 절제라는 것은 욕심의 예, 절제입니까? 장자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예를 예, 들게요. 거기는 이제 뭐냐면 노름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고스톱이죠. 예. 그냥 고스톱으로 비유를 할게요. 맨 처음에 10점짜리 점당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뭐 이러도 그만 따도 그만 아주 그 여유롭게 친다 그렇죠. 이거예요. 예. 그러나 1,000원, 10,000원, 10,000원만 올라가도 벌써 이게 분위기가 좀 심상찮아요. 근데 가령 점당 10만원, 100만원이 가면 어떻게 겠습니까? 이거는 친구 사이에 재밌게 치다가 이건 전쟁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충혈되고 혈압 오르고 내패 보고 깔리패 보고 친구 누구 이거는 이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가령 뭐 주식이라도 말하자면 투기성으로 하지 말고 투자라는 그런 여유와 절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장자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예. 그리고 물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장주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롱한 색은 눈을 멀게 한다. 왜냐하면 그냥 휘황찬란하면 사실 눈이 거의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름다운 소리는 귀를 멀게 한다. 왜냐면 아름다운 소리는 자꾸 듣잖아요. 예. MP3 같은 거 여기다 대고 그냥 1시간 들어봐야 멍멍하지. 아무 좋은 소리예요. 맛있는 음식은 입을 베린다. 왜냐면 어디 맛집 있다 그러면 차 타고 가서 먹잖아요. 예. 그 맛에 한번 맛들이면 그 맛 아니면 못 먹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걸 찾아서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죠. 명예, 권력, 재물에 대한 과도한 탐닉은 마음을 어지럽힌다. 마음을 어지럽히면 평상심을 잃잖아요. 그렇죠. 평상심을 예. 잃으면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게 행복인데 예. 이제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그 흔히 하는 속된 말로 코가 쪼이는 셈 아니겠습니까?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예. 책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어떤 장자 속에 보면 그 백구가 죄인을 동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백구가 예. 그 노나라인가 어디 뭐 가가지고 그렇죠. 제나라인가 예. 어디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부모가 죽은 양 그 대성통곡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전 속에서 어떤 이제 행동이나 이런 우화들은 항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백구가 이제 노담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아주 맨날 선생님 밑에서 배우니까 답답하니까 세상 구경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담이 노자. 예, 예, 노자
왜냐 거기 장자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제는 아니죠. 그럼요. 예, 예. 가상이 뭐 예. 우아니까요.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럼요, 설정된 그럼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 옳은 얘기 하는 사람 뒤에는 항상 장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예, 뒤에. 예. 그러니까 그 노자가 갈 필요 없다. 예. 내가 얘기한 대로 다 그대로니까 그래요. 근데 또 제자가 선생님 그래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래? 제 나라로 가겠습니다. 제 나라 한번 가봐라. 갔더니 이거 장터 같은데 그 죄인을 묶어놓고 말하자면 처형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해가지고 이제 묶어놓게 하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풀어가지고 누워주고 자기 옷을 덮어주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해서 있고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근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볼 때는 아니 자기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뭐 모르는 사람한테 통곡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뒤에는 항상 장자가 있다. 장주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자면 빈번한 침략 정쟁, 그 다음에 가혹한 법률, 그 다음에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자기 한 몸만 잘 살면 된다는 게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그런 세태에 대한 장주의 비천연민의 슬픔이죠.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가 전국시대고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희도 이제 최근에 전쟁과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전쟁이 우리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됐었는데 사실 저는 그 행복한 인생의 반대말은 전쟁 속의 인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장자는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장자는 전쟁을 어떻게 봤을까? 예. 그 장자에 나오는 또 우화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만촉지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달팽이 촉각 있잖아요. 달팽이가 있을 달팽이 촉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촉각이 예.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예. 근데 이쪽에 촉시국, 이쪽에 만시국 그렇군요. 두 나라가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그냥 뭐 싸움을 하면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예. 수만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패배한 적을 쫓느라고 추격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뭐 한 달 반이 걸렸다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아니 달팽이는 요만하고 달팽이는 요만한데 여기에 또 촉각 쌓이는데 여기서 뭐 수만 명의 전사하고 그다음에 뭐 추격했는데 도대체 장주가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느냐? 그러나 장주는 말하자면 지구상에 있었지만 지구상에서 본 게 아니라 우주의 고도에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작은 별 지구를 바라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예. 생각도 해요. 장주가 혹시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기발한 예. 상상력,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 스케일이라는 것이요. 예. 우리 인간의 그런 거로는 참 상상하기가 힘든 거였죠. 예. 그러니 가령 뭐 우주의 고도에서 보면 우주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 태양계 안에 예. 태양계 안에서 지구 안에서도 저쪽 동남아 이 아시아 중에서도 남북한 중에서도 서해 중에서도 백령도에 이게 만약에 장주가 이렇게 보면 참 한민족끼리 좀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좀 잘 살지. 세상에 그것도 우주의 고대에서 보면 어디 조그만 그냥 도랑도 아니고 그냥 찻잔 속에 있는 물 거기서 뭐 무슨 거기서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왜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라고 장주는 생각했는가 보죠. 그렇군요. 예. 그건 또 다른 면에서는 전쟁에 대한 강력한 비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잖아요. 예. 그리고 인성을 황폐화시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장주 자신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장자란 책에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애인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그 책 속에 그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 장애인 나온 게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적 사실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 이제 그 전쟁이 빈번했으니까 예. 전국 시대 그 200여 년 사이 한 250차례 전쟁이 있었다라면 그 1년에 한 번이 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그 당시는 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활, 칼, 창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면 장애가 오는 거죠. 싸우다 그러네요. 보면. 예. 그다음에 그 당시 죄인을 다룰 때는 지금처럼 감옥에 가둬가지고 형기로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체형을 가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이마에 먹물을 입힌다든가 코를 벤다든가 맞으면 뭐 발목을 자른다든가 이런 거였잖아. 이게 예, 다 예.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적국을 점령했을 때는 노예로 삼아야 되잖아요. 노예로 삼으려면 만약 못 도망가게 장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면 그래 장애인이 많은 것도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장기 입장에서는 이런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이 실은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가치를 안 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장애인들이 대부분 고매한 인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비록 결손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벽하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정신적인 그다음에 이런 마음 이런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극한 대비를 시키기 예, 위해서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등장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장주라는 분은 어떤 인간의 상상력 또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장자 그러면 또 이제 노자와 항상 대비하거든요. 대체 이 두 분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참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도가사상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분이 두 분이죠. 노자, 장자. 예. 그런데 노자, 장자는 같은 계열이라고 하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노자는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형 이상학적이라는 얘기가 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본체, 우주, 맞아,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우주의 근원은 뭐냐, 이런 얘기를 맞아면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비상적으로 한 거죠. 예. 그 노자는 나중에 정치론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네. 권모술수. 권모술수. 그런데 노자의 그런 사상 계열이라고 하지만 장자는 그런 말하자면 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대주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유한한 인생에서 이 우리 개체 생명의 자유와 행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살 수가 하는 그런 문제에 더 집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자 장자에서 우리가 노장 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지만 실은 노자보다도 실은 더 깊은 내용이죠. 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도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런 어떤 장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자는 그 문명을 거부한 어떤 퇴행주의자였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그런 건데요. 과연 그런 어떤 그 장자의 마음가짐으로 과연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저도 그 장주의 그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무용의 유용. 어떤 말입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모순되는 개념인데요. 예. 우리만 그런 데 대해서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장주의 제자들도 궁금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일찍 모든 게 우화로 나오니까 장주가 자기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길을 갔어요. 예. 산길을 가는데 산에 그냥 거목이 있는 거예요. 거목 엄청나게 이 둘레가 뭐 사람이 뭐 10사람이 이렇게 양팔로 해야 될 정도로 예. 엄청나게 높이는 뭐 그냥 여기 한국경제TV 빌딩보다 더 높아요. 예. 그 엄청난 제목이잖아요. 근데 목수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도 안 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고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좋은 제목인데 이 목수들이 그냥 좋은 제목이 큰 거목이면 그냥 눈에 부를 게 같은데 왜 다 지나갑니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목수가 이 나무는 덩치만 컸지 이거로 문을 만들면 무슨 그 나무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게 삐그덕거려서 썩어버리고 배로 만들면은 이 나무가 이게 만약 무거워하니까 가라앉아 버리고
관을 만들면 금방 썩어버리고 이게 아무 쓸데기도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렇게 큰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쓸모없음이 있음이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장주가 이제 산길 내려와서 이제 친구 집에 갔어요. 예. 친구 집에 보는데 장주가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대접을 하려고 닭을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랬어요. 닭을 한 마리 잡으려니까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새벽에 우는 닭이 있고 울지 않는 닭이 있는데 어떤 닭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울지 않는 놈 잡아야지. 그러니까 닭을 잡은 거.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헷갈리네요. 저 헷갈립니다. 아니 산에 있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천순 부리고 잘 살고 예. 야 안에 왔더니 세상에 이 닭은 새벽에 울지 않아서 쓸모 없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쓸모 있음과 없음의 도대체 이 분별과 여기서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장주가 하하하 웃으면서 근데 웃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대로 읽으면서 장주도 말문이 막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러냐 나는 쓸모가 있음 없음 사이를 논의를 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대로 볼 때 무슨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쓸모가 있음과 없음 사이를 논의를 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고 없고를 동시에 취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아니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장자의 다른 우화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다른 우화가 뭐냐면요. 장주가 그랬어요. 호랑이를 다루는 호랑이 조련사가 있다 이거예요. 호랑이 조련사. 근데 호랑이가 맹수잖아요. 호랑이 잘못 다루면 물리면 죽잖아요. 근데 호랑이 조련사가 호랑이를 이렇게 잘 다루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호랑이한테 절대 산 먹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살아있는 먹이를 먹을 때 이건 살아있는 토끼를 준다든가 뭐 닭을 준다든가 그러면 생명체니까 막 살려고 튀어다니면 그거 탁 낚아쳐가지고 막 찢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살아있는 피가 나오니까 맹수의 그와 같은 야성이 살아난다 이거 못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기를 줘도 통째로 주지 않는다. 잘게 잘라서 준다. 그래 그냥 먹지. 만약에 통째로 주면 찢어 먹잖아요. 그러면 아주 난폭광성이 살아난다 이거. 그러니까 호랑이 조련사가 사람이지만 호랑이를 능히 다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호랑이의 난폭한 성질을 건들지 않고 순화시킨다는 거죠. 말하자면 순한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나오니까 말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경마장 말. 요즘도 뭐 말 잘 다루는 경마 좋은 말은 막 가격도 비싸잖아요. 말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이 오줌을 싸면 아주 귀한 도자기에다 받았어요. 오줌을. 말이 변을 보면 아름다운 죽기로 받았어요. 말을 너무 사랑하고 말을 그냥 모시는 거죠. 그냥 말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왜 날파리들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말잔등이 하나 붙었어요. 이 사람은 말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저거 얼마나 간지러울까 말이 들어오게. 그래가지고는 그 날파리를 쫓는다고 말잔등을 딱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면서 뛰면서 그냥 마구 이거 다 안장 다 부러지고 하면서 말도 다리가 다치고 한 사람도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둘 다 다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아까 얘기한 유용과 무용으로 이제 연결시켜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주 이것을 온전한 상태로 한꺼번에 트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확 보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뭔가 인정받고 잘하기도 확 보였다 이게. 그러면 과장님, 부장님 아니면 위에 분들이 오 대단하네. 인정받잖아요. 예. 인정받는데 일단 그렇게 요거 이제 호랑이 조련사 그거 비유하면 살아있는 아주 싱싱한 전체 통째 음식을 준 거예요. 예, 예. 호랑이가 그걸 한번 맛봤는데 죽은 고기 그다음에 뭐 잘게 쓴 거 거기에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만족 안 하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조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신선한 아이템, 그 좋은 능력 그런 거는 무한한 거예요. 한이 없어요. 예, 예. 계속 너는 그런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요구를 그러나 하는 거죠. 예.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금세 미천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력은 쌓고 능력은 키우되 살아있는 걸 그 신선한 걸 그거 한꺼번에 던지지 말고 좀 잘게 썰어가지고 야금. 그러니까 위에 분들 볼 때는 쓸모가 있는 듯 없는 듯. 예.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사랑하고 그 사회와 조직을 사랑해도 예. 세상에 그가 그 소변 오줌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셔도 파리 하나 일순간의 실수로 다 망가져 버릴 수 예, 있잖아요. 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장주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장주는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 훗날, 먼 옛날 그 원시 시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지금 몸의 현실에 여기 그렇죠. 있는데 예. 어떻게 갔냐고요. 여기 살아야 돼요. 마치 그렇죠. 나비 꿈 얘기에서 했듯이 나비가 됐으면 열심히 나비 날개 짓을 해야지. 안 하면 떨어지는데요. 장주로 돌아왔으면 장주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 현실을 떠날 수 없으니까 몸은 여기 있고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갖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나 그럴 때도 한꺼번에 보여줘가지고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미천 근대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예. 조금씩 마치 저수지에 물을 축적했다가 흘러 넘치듯이 예. 퍼내면은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예. 흘러 넘치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하고 뭐 그런데 빙산이 되어라. 왜냐 빙산은 왜 우리가 빙산의 일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물 위에 떠오른 건 일각이잖아요. 예. 이 안에는 많잖아요. 많습니다. 빙산이 뒤집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아주 중력의 법칙에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수지처럼 빙산처럼. 말하자면 짧고 굵고 화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주는 가늘지만 길게 여유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렇군요. 예. 쓸모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 논의는 것이 이렇게 멋지게 해석이 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봤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장주는 행복한 삶의 아까 조건으로 그런 어떤 그 욕심을 줄이는 절제와 또 여유를 갖고 사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또 그 요즘에 우리의 웰빙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우화가 어떤 건가요? 그 소 잡는 백정 이야기인가에 보면 이제 그런 백정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백정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백정이 이제 소를 잡는 그 직업인이잖아요. 예. 근데 소를 잡는데 소를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를 잡다 그러면 이게 도축하는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예. 그냥 살점이 튀고 피가 흐르고 막 뼈가 꺾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정이 소를 잡는 거는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를 갖다가 맞으면 예술적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거기 그 장주의 그 묘사된 바에 의하면 흙더미가 와르르 주저앉듯이 온전한 소가 그냥 순식간에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그냥 다 해체가 돼가지고 쫙 주저앉아가지고 아, 예. 소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장주가 그 소 잡는 얘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이건 우화니까요. 네. 뭐냐면 이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생활이라는 게 소의 구조 몇 배 이상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게 뭐 피부 그다음에 뭐 이 살이 또 뼈와 복잡하게 엉켜 있고 힘줄이 지나고 신경 지나고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그 백정은 소를 수천만 마리 잡아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소를 이렇게 보면은요 소가 낱낱이 해체돼 보이는 거예요. 다 해체돼 보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은 굉장히 얇아요. 해체돼 있는 그 구멍 사이를 새가 딱 주저앉았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사회생활할 때 사회가 인간관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인간관계, 예.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그런 인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말하자면 소의 이 구조처럼 아주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는 그런 거라 이거죠. 예, 예. 이거를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마치 소를 잡을 때 순리대로 그 틈새로 이렇게 칼질하는 게 아니라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막 칼로 그냥 막 베고 찢고 막 이러면 물론 어떻게 되긴 되겠지만 소는 뭐 고기는 고기대로 다 그냥 뭐 난자질이 되고 소는 그냥 그 칼날이 부러지잖아요. 예, 예. 칼날이 무뎌지거나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백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이 숫돌이 이 칼날이 내가 처음에 숫돌에서 막 가른 만큼 날카롭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 다른 백정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칼 갈아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막 억지로 하고 여기 관절이 걸렸으면 살짝 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치고 그러니까 칼날이 그냥 묻어지거나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활도 그 난해한 말하자면 그 소의 구조처럼 난관도 많고 복잡하다는 거죠. 네. 이거를 그 소의 관절대로 순리대로 무리 없게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좋은 일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 예. 그렇군요. 장자 이야기를 맨 처음에 읽다 보면 맨 처음 그 소요유 편인가요? 그야말로 이제 소요유 편. 예, 뭐 거닐며 놀다 뭐 그런 건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보면 그 맨 첫머리에 곤이라는 그 동물이 붕새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여튼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를 죽이거든요. 그 장자의 그런 어떤 거대한 스케일이. 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장주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네. 예. 그 곤이라는 그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등 길이가 뭐 몇백 리인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예. 이게 말하자면 용오름을 타고 말하자면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오르면 붕이라는 새가 된다는 예. 거예요. 붕새. 말하자면 이것은 허공이라는 데는 아무런 그런 그 거추장스러운 게 없잖아요. 속박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큰 물고기도 말하자면 현실을 떠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묘사는 일종의 자유의지, 구속받지 않는 그런 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그 장주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붕새라는 것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죠. 예. 왜냐? 하늘로 솟구치려면 용오름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이거 용오름을 타야 돼요. 예. 그냥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날개치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구만리 창공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용오름이나 그와 같은 그 날개치네. 바닷물 해일이 없으면 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기대야 된다고 뭐에 의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럼 붕새가 하늘에 떠 있다가 거기 그치냐? 그게 아니라 또 이 날개 밑에 바람을 타고
양력으로 또 유유 수말리를 날아가야 되잖아요. 예. 날아가는 모습이야 장대하고 멋있을지 몰라도 장자 생각엔 그런 거죠. 장주 생각엔. 그러나 이 날개 밑에 바람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곰 얘기하고 붕세 얘기하고 했지만 원래 하려는 얘기는 뒤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쭉 예. 나가다가 또 여러구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 남이 아무리 자기 칭찬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남이 자기를 아무리 비난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마음이 뭐 거의 비운 사람이죠. 그 이 사람은 바람을 타고 다녀요. 바람을 타고. 예. 그래 한번 바람 타고 나가면 보름 만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장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구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지만 바람 타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 바람 없으면 그럼 뭐 맨날 바람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막상 걸어 다니려면 다리 근육이 풀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네. 바람이라는 의지하는 예.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완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완전 자유는 뭐냐? 대체 진정한 안전 자유가 뭡니까? 무기, 무명, 무공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기, 무기, 자기가 없는 거. 아, 예. 무공, 업적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압박에서 없는- 벗어나는 예, 예. 거. 무명, 명예에 아.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 예. 이 세 가지를 이룬 사람이 비로소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만 버리면 자기 버린다는 게 말하자면 자기 위주의 생각, 말하자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버리면 업적 혹은 뭐 명예 이런 건 예. 그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아, 예. 그래서 장주는 항상 거울처럼 마음을 써라 그랬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교수님께 그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교수님께서도 이제 때로는 그 각박한 경쟁이나 현실에 대해서 고달플 때에는 이 장자로 돌아와서 위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장자에게 배우는 어떤 행복한 인생의 조건, 예, 이 책이 그 주려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으신지 말씀하시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네. 장주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사실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따름이라는 거죠. 예. 일부일 따름이니까 인간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죠. 예. 그러니까 자연과 화해하고 공존하겠다는 겸손한 마음. 인간이 예. 너무 자연을 갖다 부리고 착취한 감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주가 그 강조했던 것이 또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열은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다른 문화에 대한 그런 존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허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이니까 욕심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본인을 사실 힘들게 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힘들게 하니까 좀 절제하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 예. 여유가 생기면 행복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졸조를 한번 권했으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없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분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장주의 가르침, 장주의 그런 걸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가진 분, 있는 분, 예. 누리는 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장주의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접해 보시고 예. 조금 절제하면 남는 게 생기잖아요. 남는 거를 부족하거나 없는 분이랑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사회가 어느 한 부분만 일부만 잘 살면 그 잘 사는 분들은 사실 행복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못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걸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있어도 그 있음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자제하고 조금 줄이면 남는 게 있잖아요. 예. 남는 걸 같이 나누고 베풀면 서로 좋잖아요. 왜냐하면 받을 때보다 그렇네요. 줄 때가 더 기쁘다는 우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좀 알겠습니다. 부족한 분들은 채워줘서 좋고 예. 남는 분들은 말하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 것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실은 더 화기애애해지고 그럴지 않을까. 그래서 예, 교수님. 예. 저는 좀 있는 분, 누리는 분, 가지신 예. 분들이 좀 장자에 대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한 경쟁 속에서 또 승자 독식 사회에서 사실은 이기는 사람이나 지는 사람이나 모두가 사실 패배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오늘 교수님 책 장자에게 배우는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장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